중국에서 날라온 진공관 앰프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이게 완제품은 아니고 키트의 형식으로 파는 제품이에요. 모든 부품을 다 배송을 해주고 그냥 집에서 간단히 조립만 하는, 제가 어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. 얼마 정도 할까요? 이런 거 한국에서 부품을 전부 다 수급해가지고 만들려면은 한 3, 40만 원은 보셔야 될 거예요. 근데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케이스며 구멍도 다 뚫어야 되고, 이거는 또 뭘 사야 되며, 또 안에 있는 회로들은 어떻게 또 해야 되며, 또 각각의 부품들을 전부 다 따로따로, 그런 번거로움, 단순히 번거롭기만 한 게 아니고 많은 지식이 필요하죠.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. 그런데 중국에서 78,000원, 물론 배송비 좀 더 하니까 8만 얼마 정도 들긴 들었어요. 이 제품을 만드는데 별도로 구매하실 부품이 없어요. 진공관도 들어있습니다. 다 들어있는 거예요. 그거 놀랍지 않나요? 78,000원. 이게 키트로 과연 만들만 한 것인지, 만들 수는 있는 것인지, 만들기 쉬운지, 소리는 어떤지 궁금하시지 않나요? 오늘 이 제품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완제품으로 샀다면은 단순히 뭐 작동이 어떻게 되네요, 소리가 좋네요, 이 얘기만 말씀드리면 되겠지만은, 이거 제가 만들었단 말이죠. 전기 전자적인 지식이 전혀 없이도 만들만 한지.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진공관 앰프를 지금까지 한 7, 8개 정도 만들어 봤어요. 하지만 제가 최대한 이쪽 분야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고 이거는 진공관 5개로 이루어져 있는 앰프입니다. 여전히 오디오 분야에는 진공관 앰프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. 그 이유는 바로 소리가 뭐 따뜻하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, 저에게 있어서 진공관 앰프는 재미있습니다. 왜 재미있냐? 회로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. 큰 전문 지식 없이도 만들 만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앰프 자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 이렇게만 봐서는 이거로 부품이 다 온다고 해도 내가 조립할 수 있을까? 이런 종이 2장이 이렇게 같이 딸려옵니다. 일단은 기본적인 회로도 뭔가 그림으로 뭐 돼 있죠.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거든요. 조립 설명서라고 보시면 돼요.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, 요거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. 요 선 하나하나 따라가지고 똑같이 만들면 돼요. 똑같습니다.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은 있습니다.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처음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면은, 꽂아 있는 선들이 꽤 있어요. 노이즈가 생기거든요. 교류이기 때문에 교류의 노이즈를 최대한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꼬는 방법이죠. 진공관은 열이 없으면 작동을 안 해요. 열로 달구면은 음극판에서 전자가 튕겨 나간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증폭을 하는 거기 때문에, 그 히터를 달구기 위한 전원들이 이렇게 들어가고, PCB라는 게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소자들을 연결하려면 뭔가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하거든요. 이 보드를 지지대 삼아서 모든 부품들이 공중에 이렇게 떠서 이렇게 납땜이 되게 됩니다. 간단한 회로이기 때문에 소자가 많지 않아요. 저항은 이렇게 생긴 저항은 10개, 그리고 큰 거 하나, 둘, 셋, 4개. 캐패시터는 전원부에 큰 거 2개, 근데 이쪽에 2개, 플링 캐패시터 2개. 부품 하나하나가 뭔가 비싼 것처럼 보이는 건 없어요. 근데 뭐 회로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바로 이해를 하시겠지만은, 제일 중요한 부품이 뭐냐라고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아마 요 커플링 캐패시터를 말씀하실 거예요. 그래서 이 제품에도 독일산일 거예요. 위마 회사에서 나온 커플링 캐패시터가 들어 있습니다.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일단은 와이어링 색깔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. 전부 다 검은색이에요. 잘 따라가셔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와이어링이 겹치는 구간에 점이 없으면은 연결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. 꼭 연결하는 부분은 이렇게 딱 점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. 진공관에는 핀 번호가 있거든요. 1, 2, 3, 4, 5, 6, 7 이렇게 번호가 붙어있는데, 얘는 거꾸로 붙어요. 얘는 여기서부터 1, 2, 3, 4, 5, 6, 7 뒤집어서 느낍니다. 여기에서 본 번호 위치랑 여기에서 보는 번호 위치랑 똑같습니다. 그대로 똑같이 번호 생각하시고 만드시면 되고, 이것만 좀 거꾸로 붙어요. 소켓 장착하실 때도 얘만 소켓을 거꾸로 장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기 중국말로 몇 가지 이게 정보가 써 있습니다. 여기 뭐
발작도 써있고 한데 그나마 읽어볼 만한 게 B하고 P 요게 뒤집혀지면은 발진을 해버려요. 보통 진공관 앰프가 다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배선은 좀 주의를 해서, 왜냐면 발진을 하면은 스피커가 터져버리듯이 소리가 크게 나거든요. 또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 스피커 아웃풋 단자, 네, 그리고 RCA 입력 단자 부분을 절연을 잘 하라라는 뜻입니다.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어요. 왜냐면은 동봉된 파츠 자체가 중간을 절연할 수 있도록 그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. 바깥쪽에 플라스틱, 그리고 안쪽에 플라스틱, 네, 잘 장착을 하시면은 이 셔츠하고 여기 그라운드하고 절연이 돼요. 붙여도 돼요. 붙여도 되는데 이게 노이즈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런 걸 최대한 방지하는 방법이거든요.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이 설명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라운드를 여기서 다 묶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그라운드가 전부 다 요 밑으로 오게 되는데 사실 이게 조금 애매했어요. 왜냐면은 보통 앰프 만들 때 그라운드를 한 곳에 모으는 건 맞아요. 그런데 붕 떠있는 이 보드 핀에다 묶지는 않거든요. 이게 보통 특정 샤시 한 부분에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은 트랜스포머에 쓰이는 볼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 묶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 제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여기로 그라운드를 다 묶어놨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라운드 선들을 다 일로 가고요. 볼륨에서 나가는 그라운드 선 하나 또 따로 빼고, 그리고 진공관에서 바로 나가는 그라운드 선 하나 일로 빼고, 여기에 그라운드 선을 각각 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저도 여기 트랜스포머 볼트에다가 묶어봤는데 통전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라운드 연결이 안 돼 있더라고요.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샤시를 만들 때 구멍을 먼저 뚫고 도장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볼트 체결만으로는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구멍을 별도로 뚫고 사포질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긁어낸 다음에 저 별도의 볼트를 사용해서 그라운드를 이쪽으로 다 모았습니다. 보통 이런 걸 스타 그라운드라고 하죠. 그러니까 이런 그라운드는 사실 회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뭐 그라운드 루프 노이즈라고 할지,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노이즈가 생기는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오디오 장치를 만들 때는 그라운드를 뭐 스타 그라운드, 뭐뭐 그라운드 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쓰이고 있습니다. 요거는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. 요 방향대로 하지 마시고 뒤집어서 장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여기 전원이 들어오잖아요. 뚜껑을 닫을 때 고무팔이 볼트 너트로 체결이 되는데 그 안쪽이랑 여기랑 너무 가까워요. 닿아버리면 뭐죠? 쇼트죠. 바로 쇼트. 물론 뭐 쇼트 난다고 해서 이게 터지진 않는 게 퓨즈만 그냥 나가겠죠.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대로 조립을 하는 방향은 뒤집어서 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공중에 붕붕 떠가지고 납땜이 되기 때문에 다리들끼리 닿으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닿지 않도록 간격을 잘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.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이 핀 사이에 아주 미세하게 납땜 똥 같은 게 붙어가지고 닿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니퍼 같은 걸로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. 집에 아무 공구도 없는데 만들 수 있나요?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. 못 만들죠. 기본 공구는 필요합니다. 인두, 뭐 납, 간단한 뭐 플라이어, 멀티메타는 하나 있으시는 게 좋아요. 멀티메타가 없어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. 답답한 게 이런 소자들을 진짜 이 색깔만 보고 읽어야 돼요. 물론 인터넷 찾아보면은 읽는 방법 다 있습니다. 그래서 하시면 돼요. 고장난 저항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전혀 없고요. 여기 그라운드가 잘 통전이 되는지 샤시랑 테스트를 해보려면은 뭐 이런 데다가 하나 꼽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테스트를 할 수가 없죠. 멀티메타가 없으면은. 놀라울 정도로 쌉니다. 야,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이게 78,000원. 이거 난 말도 안 된다고 봐. 긴가민가 했어요. 제품이 제대로 올까? 아니면 완전 쓰레기 부품들이 오는 거 아닌가? 괜찮아요. 예. 그렇게 비싼 부품이 안 보일 뿐이지 말도 안 되게 쓰레기 부품이 온 것도 없어요. 저 만들면서도 놀랍고 지금도 놀라워요. 야, 이게 78,000원이 이게 나오나?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. 요거 샤시
만들어 보세요. 한국에서 안 팝니다 이런 거. 그래서 어디 절곡지 가가지고 이 사이즈대로 만들어가지고 구멍 뚫고 레이저 커팅하고 이것만 해도 10만 원 들어요. 많이 들면 하나 만드는데 여러 개 만드는 게 좀 싸겠지만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? 아무리 싸면 뭐예요? 소리가 좋아야 되겠죠.